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월 2주차 과제, 지방직 9급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을 위한 구문 과제 해설 강의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번에는 조금 자료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구문 과제 내드리는 건 똑같은데요. 뒤에 넘어가 보시면 해설이 나와 있을 때 해설의 문법 문제를 같이 내드렸습니다. 문법 문제가 그렇게 막 어렵다거나 문제가 좋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걸 왜 냈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금 분홍색으로 답을 체크해놨죠. 이건 제가 해설 강의를 찍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체크해놓은 것 뿐이고요. 여러분들은 한번 문제를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다 해석해보시면서 구문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 거지? 정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자료를 2배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1주차 과제보다 구문 길이가 많이 짧아졌고요. 난이도도 많이 낮다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법 포인트를 군데군데 껴넣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해석을 전부 다 하실 수 있고 구문 분석이 더 된다면 문법 문제를 풀음에 있어서도 그렇게 큰 문제를 겪지 않으시게 될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바로 구문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he knows the parent.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The parent. 부모들을 알고 있는데 어떤 부모야? 그 부모들의 아이들을 그녀가 is teaching.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또 가져온 거예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일종의 관계 한정사라고 했었고요. 관계 한정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정사와 명사는 한 덩어리로 쓰여서 하나의 명사구처럼 쓰이는 거예요. 하나의 관계대명사처럼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 문장에서 어디에서 튀어나온 거야? 목적어 자리에서 튀어나온 거라고요. whose가 목적어에서 튀어나왔다라고 하면 틀려요. whose children이 목적어 자리에 있다가 튀어나온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을. 근데 그 부모들이 어떤 부모들이냐면 그 부모들의 아이들은 she is teaching. 그녀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Let us pray that peace may soon return to our troubled land. Let 사역동사 나왔고 명령문이네요. 뭐뭐 하도록 해라. us 우리가 pray 기도하도록 해라. 이거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Let's pray잖아. 기도하자. 뭐라고? that 이하라고. peace 평화가 may soon return 곧 돌아오기를 기대하자. 어디로? to our troubled land. 이 문제가 많은 문제 덩어리에 재앙 덩어리에 땅에 돌아오기를 기도합시다라는 거죠. 문법 포인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물을 게 없었는데 일종의 기원의 의미를 나타내는 may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문장입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It was not clear whether he was speaking the truth. 자,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게 뭐죠? 가주어, 진주어죠. 그런데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면은 맨날 뭐밖에 생각을 못해요. 대절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whether절도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if절도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하나 더, 의문사절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투부정사 같은 애들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서 대절은 잘 알고 있으실 것이고 whether, if와 의문사절도 가주어, 진주어 구문, 외치 구문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whether he was speaking the truth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같은 경우에 별표 하나 줘놓을게요. 자, 인강 강사분들의 해설을 제가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구문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을 배울 때 뭐라고 배우게 되냐면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은 반드시 오형식에서만 사용이 된다. 그래서 오형식의 문장 구조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데 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라던가 대절이라던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문장 분석이 어려워지므로 얘네를 반드시 어디로 보내고 문장 맨 끝으로 보내버리고 이 자리에 가목적어 it을 채워넣는 것, 그게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다 라고 배운다고요. 오케이? 그러면서 문법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가목적어 it 다음에는 반드시
반드시 형용사가 나와야 되고 부사는 절대 나오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세요. 오케이? 왜? 보어 자리에는 명사랑 형용사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설명은 반만 맞았습니다. 왜일까요? 동사들 중에서는요, 오형식 말고 이렇게 쓰이는 애들이 있어요. O, A, to, B. 이렇게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목적어가 달고 나서 마치 목적 보어처럼 뒤에 특정한 어구를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A 자리에 대절 같은 게 나와버리면 오형식과 마찬가지로 문장 분석하기가 굉장히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하느냐? 얘를 문장 맨 뒤로 보내버리고요. 이 자리에 가목적어 it을 채워넣게 됩니다. 즉 오형식이 아닌 구문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이고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같은 걸 맨날 부사구라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얘가 틀렸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설명으로는 뭐라고 정제하는 게 낫겠느냐?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필수 요소가 나오는 경우 이 필수 요소는 목적 보어일 수도 있고 전치사구 같은 녀석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필수 요소가 나오는 경우 이 목적어 자리에 대절 같은 게 나와버리면 이때 얘를 보내버리고 it을 채워 넣는 것 그게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4번 문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분석을 하시면 되느냐? 어우가 동사가 되겠고요. it이 가목적어가 되겠죠. To our children. 얘가 이 문장에서 마치 목적 보어처럼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고요. 뒤에 나오는 to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to live. 이 덩어리가 원래 목적어, 진목적어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빚지고 있습니다. 뭐를? To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to live. 만드는 것인데 이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드는 것이죠. 근데 뭐할 더 나은 장소? To live. 살기에 더 나은 장소로 만드는 것을 to our children. 우리 아이들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문법 포인트는 O, A to B 알고 있어야겠고 외추 구문,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 이런 형태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 보셔야겠고요. 오형식 동사로 사용된 make도 보셔야 되겠는데 제가 여기 안 적어놓은 거. 자, 우리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A chair to step on. A pen to write with. 자,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명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 목적어인 경우 그리고 이 의미상 목적어라는 게 의미상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에는 이 전치사를 생략하면 안 된다라고 배우셨을 텐데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 특히나 그 장소가 place 같은 일반적인 명사인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모르셔도 돼요.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때 강조 구문이죠. 근데 이때 강조 구문인데 전치사의 목적어를 강조하고 있는 이때 강조 구문이라서 가져온 거고요. It was James. 이것은 바로 제임스입니다. 뭐가? That he was trying to avoid. 그가 피하려고 한 거죠. 근데 avoid 하면은 목적어는 동명사 나와야 된다는 거 배우셨죠? Running into. 마주치다라는 뜻이죠. 마주치기를 피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은 바로 제임스입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만 더 짚어보면요. 강조 구문의 that은요, 상응하는 WH 단어, 관계사로도 바꿔 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임스가 빠진 것이기 때문에 which로는 바꿔 쓸 수 없고, who로는 바꿔 쓸 수 있을 것입니다. whom으로도 바꿔 쓸 수가 있겠죠. 됐죠? 넘어가 볼게요. 6번 문장입니다. 자, that이랑 what이랑 구분하는 거니까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봐야 될 텐데, looks like disaster. 자, looks 주어가 나오지 않고 바로 동사부터 튀어나왔으니까 주어 자리가 빠져있죠. 그러니까 what이 옳겠고요. like disaster 재난처럼 보이는 것이 may turn out 증명될 수도 있습니다. to be 뭐라고? the best thing 최고의 것이라고 증명될 수도 있습니다.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that happens to us
우리에게 일어나는 최선의 것이라는 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고. what절이 주어로 나온 문장이고요. 자, 가장 중요한 문법 포인트는 이거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가 빠지게 되다 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의 동사는 누구랑 수일치한다? 선행사랑 수일치한다. 그래서 선행사가 the best thing, 단수니까 happens가 나온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7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Reputation is what the world believes us to be for the time being. Character is what we truly are. 이렇게 돼 있죠. Reputation,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what the world believes us to be. 자,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요. what이 나왔으니까 뒷문장은 불완전해야 됩니다. The world, 세상, 이 주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는 아니겠네. believes, 믿는 건데 뒤에 보니까 목적어가 나오고 있죠.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아니야? 보니까 뒤에 비동사의 보어가 빠져 있죠. 문법 선생님들은 보통 복격 관계대명사라고 배우는데요. 사실 복격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고요. 보어 자리에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what으로 쓰이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주격은 어느 자리에 쓰이고 있다? 보어 자리에 사용되고 있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명성은요, 세상이 믿는 거야. 우리가 일 거라고 믿는 거. 우리가 될 거라고 믿는 것이고요. For the time being, 일시적으로, 당장에. Character,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what we truly are. 비동사의 보어 자리가 똑같이 빠져 있죠. 이것도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저도 그냥 편의상 복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인 것, 진짜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보통 what he is 라고 하면은 현재 그의 인격, 현재 그의 상태를 나타내고요. what he was 라고 하면은 과거 그의 인격, 과거 그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만약에 have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what he has,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의 재산이 되는 거고요. what he had라 그러면 과거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과거 그의 재산을 나타내게 됩니다. 오케이? 이거는 관용적인 해석 표현이니까 이건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장. 이거 문법 설명에서 가져온 문장인데요. The effect, 효과인데 of the inversion. 도치의 효과는요. is almost invariably to place a contrastive subject in the end position. 거의 항상 to place, 두는 것입니다. A contrastive subject, 대조적인 주어를 in end position, 끝자리, 문미에 두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오케이? 이걸 왜 문법 문제로 냈느냐? 투부정사가 비투용법이 아니라 명사종용법으로 사용돼서 보어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고 있느냐? 근데 얘가 보어라면 얘가 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쓰이는 게 맞다라는 걸 체크하실 수 있도록 가져온 문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요,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보어도치에 대한 설명이고요. 오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보어도치가 아니라 이거 자료 틀렸네. 비교급 도치입니다. 비교급 된 다음에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에는요, 거의 무조건 항상 주어가 끝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전치사구 같은 게 등장해서도 안 되고요. 뭐 다른 동사의 일부분, 두 같은 녀석이 남아도 안 되고요. 무조건 주어가 맨 마지막 자리에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게 규칙입니다. 아시겠죠? 잘못 말씀드릴 뻔했네. 보어 도치가 아니라 비교급 도치입니다. 9번. Privacy is one of the necessities of human life. 사생활은요, is one of the necessities, 필수적인 것들 중 하나입니다. of human life, 인간 삶에 있어서. and, 그리고 to lose one's privacy, 누군가 사생활을 잃는다는 것은 makes, 만듭니다. life, 삶을 difficult, 어렵게 만드는데 뭐 하기에 어렵게 만들어요? to bear, 견디기에 어렵게 만듭니다. 됐죠? 자, 여기서 가장 기초적인 문법 포인트는요. to lose one's privacy, 얘를 주어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하도 공부를 하다 보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많이 보니까 투부정사 덩어리가 주어 자리에 나온 걸 어색해해요. 얘가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고요.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이면 무조건 단수 취급해서 makes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난이 형용사 구문 많이 배웠죠. 난이 형용사 구문이 뭐죠? 투부정사가 주어로 나오는 경우에, 그리고 is difficult,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에 문장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습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죠. It is difficult to do something.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데 이 문장은 한 번 더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투부정사의 목적어를요. 투부정사의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something is difficult to do.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왜? 제가 뭐라 그랬어요? something을 한 번 더 써준다가 아니라 something을 주절의 주어 자리로 이동시킨다고 했잖아. 짐 싸들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는 어때야 돼? 빈자리로 남아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난이 형용사 구문의 문법 포인트는 이겁니다.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있으면요. 주절의 주어 자리엔 가주어 it이 있어야 되고요. 주절의 주어 자리에 명사구가 채워져 있으면요. 투부정사의 목적어 자리는 비어 있어야 됩니다. 둘 중 한 자리만 의미가 있는 명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난이 형용사 구문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난이 형용사 구문이요. 주절의 보어 자리에서만 쓰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포인트가 되느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사이에는 주술 관계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보어 자리에 difficult가 들어가는 경우에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에도 난이 형용사 구문의 규칙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life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 있잖아. 그쵸? 이거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던 걸까? 원래는 아래다가 쓸게요. to bear life. 얘가 목적어였고 얘가 difficult. 얘가 목적 보어로 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구문이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으로 바뀌어서 it difficult to bear life.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가목적어 자리로 누가 또 올라가 버린 거야? life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life difficult to bear. 이런 구문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구문 독해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문법적인 구문이 가능하다, 분석이 가능하다는 걸 아무도 짚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대가리 아프거든. 그런데 유튜브 강의니까 대가리 아픈, 머리 아픈 내용도 한 번씩 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됐죠? 10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No matter what other conquests other human being makes. 자, 여기서 끊어버리면요. 복합 관계 대명사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no matter what 구문은 자, no matter what의 이 what은요. 또 의문 한정사입니다. 한정사는 다른 명사구를 꾸며주게 되고 꾸며준 명사구와 합쳐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게 된다고 했었죠. 그쵸? 그리고 이 하나의 덩어리는 원래 문장에서 목적어 자리에서 튀어나왔네. 즉, 이 목적어 명사구 덩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 문장 얘가 이끌고 있는 절에 명사가 빠져 있다라는 거고 그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기능을 했어야 되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가 하나가 비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인간이 만들더라도 뭐를 어떠한 다른 정복을 이룩해내더라도 그는 stands 뭐뭐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뭐뭐인 채로 서 있습니다. 뭐인 채로 a defeated man 패배한 인간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뭐 한다면 if he fails to bring himself into subjection 그가 fail to 이거 외워버립시다. fail to라고 하면요 두 가지예요. 뭐뭐 하는데 실패하다. 즉 뭐뭐를 하지 못하다. 하나 더 조금 의미가 달라지죠. 뭐뭐 않다. 뭐뭐 하지 않다. 마치 얘는 캔낫의 의미가 되고요. 마치 얘는 don't의 의미가 되는데 둘 다 알아두세요. 그가 bring 가져오는 걸 실패한다면 그 스스로를 into subjection 굴복으로 가져오는 걸 실패한다면 이게 무슨 뜻이야? 이 사람이 굴복이라는 상황 속으로 가는 거니까 굴복시키는 거잖아요. 그 스스로를 정복하지 못한다면 그는 패배한 인간인 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가 다른 어떠한 정복을 해냈더라도 얘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든
다른 사회를 정복하든 다른 종교를 정복하든 그 스스로를 지배하지 못하는 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 그 사람은 패배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문장인 거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서 he와 여기에 나와 있는 himself가 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힘이라고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제기대명사를 써야 된다는 게 문법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죠? 마지막 11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No other case. 어떠한 다른 경우도 demonstrate. 묘사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more tragically. 더 비극적으로 나타내지 못합니다. 뭐보다 than that of Alexander. 여기서 말하는 that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case죠. The case of Alexander. 알렉산더의 케이스보다 더 잘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알렉산더의 케이스가 가장 잘 비극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고민을 가리켜서 우리가 최상급 대용 표현이라고 배우고, 이건 여러분들이 문법책에서 한번 다시 펼쳐보시면서 대용 표현들을 한번 쭉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문법 문제를 내기 정말 좋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문법 포인트 하나 더. 제가 지금 선택형 문제로 내놓은 거죠. 지금 비교 대상이 알렉산더와 케이스가 아니라 알렉산더의 경우와 다른 경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that of를 빼버리고 그냥 알렉산더만 써버리면 틀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보시면 제가 이번에 내드렸던 2주차 과제에 대한 해설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이번 과제가 여러분들이 1주차 과제에 비해서는 훨씬 쉽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 포인트들이 만만했던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중에서 해석을 잘 해낸 사람들도 제가 여기에 표시해드린 문법 포인트들을 전부 다 짚어내면서 해석한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문법 포인트들 한번 쓱 훑어보시고요. 이런 구문들을 내가 문법 문제뿐만 아니라 단락독해상에서 만났을 때 해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자세하게 해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 혹은 눈치껏 대충 때려 맞히고 지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쭉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강의, 지겨운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설명 소개란에 나와 있는 오픈 채팅 링크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댓글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셔도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